네, 안녕하세요. 화법의 박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학습지 13쪽을 가지고 화법의 원리와 실제, 두 번째 상황에 맞는 말하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효과적으로 말하기, 효과적인 표현 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웠는데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그렇죠. 첫 번째, 말하기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맥락이라고 배운 주제, 목적, 청자, 매체, 담화 유형 등과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이나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에 해당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화법에서 마주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하게 무수하게 겪어왔던 상황들이 이고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고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경험적 지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지 정리하는 수준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하기. 우리는 말을 할 때 내용을 전달하려는 언어적 목적을 지니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관계적 목적을 지니기도 한다. 관계적 목적의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 자,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언어적 목적, 관계적 목적. 자, 언어적 목적은 진짜 내가 어떤 의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표라든지 뭐 토론 이런 것들. 하지만 관계적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죠. 뭐 대화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관계적 목적으로 대화를 할 때에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요거를 알고 구체적으로 부탁이나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이나 요청의 말하기. 부탁이나 요청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것을 뜻한다. 부탁이나 요청의 말을 할 때에는 말하기 상황이 공적인지 또는 사적인지에 따라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탁이나 요청의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표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탁이나 요청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기 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우리가 친구한테 어떤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부탁이나 요청이라는 것은 청하는 것, 맡기는 것을 뜻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용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번째는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죠. 왜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지 자기 처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 밑에 예시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표현, 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중한 표현의 예시가 되겠죠.
다음은 거절과 사과의 말하기입니다.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뜻한다. 거절하는 말을 할 때에도 말하기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청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절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 태도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거절의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에 대해 공감을 표현한 후 자기가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자, 네, 거절은 이런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는 말하기 상황, 상대방 입장,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 돼,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겠죠. 자, 먼저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중한 표현으로 부탁이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된다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면은 친구 관계가, 그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하게 된 배경, 입장, 처지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마음이 힘들겠네. 너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내가 이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뜻한다.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도 말하기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사과의 말을 할 때에는 사과의 뜻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진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자, 본인이 타인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과의 말하기 할 때, 그때도 말하기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상대방이 굉장히 화가 났는지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자,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이래서 미안해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과를 듣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 오히려 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사과의 말하기의 방법일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감사의 말하기. 감사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는 진솔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형식적인 말은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기본적인 예절에 어긋난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대방과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여 말하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자, 감사하는 것,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자, 이때에도 진솔하고 공손한 태도가 중요한데, 자, 지나치게 과장되고 형식적인 말, 그 다음에 예절에 어긋난 이런
표현을 할 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감사의 말하기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고 진솔한 태도로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다음 시간 대화 파트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이제 요령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그리고 감사의 말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중한 표현,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는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상황에 맞는 말하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과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쪽, 16쪽 문제 5번까지. 자, 이렇게 14쪽에서 16쪽까지 지금 10분 동안 개인적으로 풀겠습니다. 풀고 10분 후에 줌에서 실시간으로 풀이 및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